상장법인 A가 특정 사업 부분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이 크게 번창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MRO 외에도 이거 하면 잘 되겠네. 띄어냅니다. 100% 자회사를 비상장 별도 법인으로 하고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이익에 반하여 그 띄어낸 자회사 이익을 키워서 혼자 다 독식하는 거죠. 그래서 친인척들이 검문서 수수료를 자유롭게 받아먹을 수 있도록 톨게이트 비용을 좀 올린 겁니다. 상장법인 A가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배임 등을 사유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회사를 통해 이런 불공정 거래가 행해지고 있다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보 파악조차도 어렵습니다. 비상장 법인이. 비상장 법인. 그렇습니다. 정보 공개가 안 되죠. 대부분이 비상장 법인에 뛰어나야 마음대로 하죠. 물적 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사장이 옛날에 현대에서 그 분할했던 게 이런 사례입니다. 대기업, 신규회사 현대뿐만 아니고 뭐 다 대한민국 재벌 안 하는 뭐 심지어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도 많이 해요. 안 하면 바보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적 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사장이 오너 친인척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건 배임 행위입니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뭐 요새 유행하는 이해상충, 딱 이해상충입니다. 기업의 경영진은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기업 가치 극대화에 역행하는 거래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인데 오너 개인 또는 일가의 이익으로 극대화하고 있죠. 이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행위가 안 하면 봐. 안녕하세요. 경제통합사 기업 분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신세계그룹이 이제 2010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인적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신세계그룹이 이마트그룹과 신세계그룹으로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하고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쪽이죠. 그 부사장은 그 2006년도에 아버지가 정재현 씨인데 요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147만 주, 당시 시가로 6,870억 원입니다. 요걸 이제 증여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연도에 3,500억에 달하는 그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신세계 주식을 현물로 국세청에 납부를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3,500억 증여세가 우리 이제 유사일의 최고 그 증여세금 징수액이 사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 분리, 회사 분리, 그러니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대표님, 회사 분할이 무엇이고 인적 분할은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를 축소를 통해서 기업의 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1998년 12월 외환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분할한다는 것은 분사하는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분사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분사는 완전히 독립된 주주권과 경영권을 보장해서 한 사업 부문을 떼어내가지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건데 이게 기업을 분할하는 그 회사를 쪼개는 건데 회사를 쪼개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이게 상법이 각 조항에 아마 이게 530조 2항부터 12항까지 이렇게 조문에 되어 있는데 그게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제11절에 이렇게 530조 2항부터 12항까지 회사 분할 또는 뭐 분할하고 합병 이것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11절에는 회사의 분할이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의 분할이라는 것은 하나의 회사를 둘 또는 그 이상으로 쪼개는 걸 말합니다. 기업 분할은 기업 재산을 신설 또는 기존 기업에게 포괄 승계하고, 그러니까 기업을 잘라가지고 승계시키거나 기존 기업에다가 예. 또는 포괄 승계하거나 예. 신설하거나 하는 방식인데 주식을 대신 이제 교부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분할된 기업의 주식을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가 분할된 기업의 주식을 전부 다 갖는 방법은 물적 100% 다 가는 겁니다. 물적 예. 분할이고, 그 다음에 기존 기업의 주주가 주식을 그 비율 그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갖는 걸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이 기존에 있는 주식을 한 334로 가지고 있다. 그럼 새로 쪼갠 회사의 주식을 여전히 334로 갖는 건데 그걸 인적 분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기존 회사가 신설 회사 주식 100%를 다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회사가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하는 거죠. 경영권도 갖고 주주권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신세계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신세계는 인적 분할을 했으니까 네. 예, 주식을 두 대주주가 새로 만든 회사의 주식도 같은 비율로 20% 가졌으면은 정 회장도 20%, 둘 다 정 회장이네. 예. 여성도 20%, 남성도 20%. 동생도 20%. 예, 그렇게 갖는 거죠. 예.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와 달리 인적 분할을 통해서 상속을 한 셈이죠. 네. 상속세는 엄청 냈네요, 그러면. 증여세 낸 거죠. 증여세 살아계시니까. 예. 자, 그럼 소장님, 기업 분할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이제 교과서 상으로는 예. 기업 분할, 회사의 분할이 예. 기업 규모의 대형화 등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을 완화시킨다. 예. 그 다음에 기업의 수익성 개선 및 성장 기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신세계 그룹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상속. 그렇죠. 자녀들한테 상속할 목적으로 인적 분할을 한 것이지 예. 무슨 경영의 효율성 향상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 방식은 예. 특정 부분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거거든요. 예. 이걸 왜 하느냐? 예. 어떤 부분을 띄어내서 팔아먹을 필요가 있을 때, 사업성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재벌, 혁파, 혁신, 개혁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기업 소유주가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방법으로 쓰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어쨌든 물적 분할 방식이라고 해요. 네. 나쁜 방식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예, 그 기업 분할이 대주주의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네. 많죠. 네. 제일 많은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MRO. MRO 그때 얘기했죠. 유지, 보수, 네. 운전하는 거. 대부분이 요새 무슨 자동차 수루, 무슨 수루 이런 게 유행인데 텍세이션 수루입니다. 이거. 세금 계산서만 통과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 수루입니다. 그러니까 텍스 수루. 예. 그게 이제 A라는 기업이 청소를 하는데 스스로 청소를 해도 되는데 청소 기업을 만들어서 맡긴다든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청소 수익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건 대부분이 다 이씨 집안에 누군가가 하고 있죠. 이씨는 이씨 집안에 누군가고, 신씨는 신씨 집안에 누군가 하고 있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 A가 특정 사업 부분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이 크게 번창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MRO 외에도 이거 하면 잘 되겠네. 띄어냅니다. 100% 자회사를 비상장 별도 법인으로 하고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이익의
반하여 예. 예, 그 뛰어난 자회사 이익을 키워서 혼자 다 독식하는 거죠. 독식하는 거. 그래서 친인척들이 검문소 수수료를 자유롭게 받아먹을 수 있도록 톨게이트 비용을 좀 올린 겁니다. 예. 상장법인 A가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면 예.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배임 등을 사유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회사를 통해 이런 불공정 거래가 행해지고 있다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보 파악조차도 어렵습니다. 비상장법인이 예, 비상장 법인. 그렇습니다. 정보공개가 예. 안 되죠. 아. 대부분이 비상장 법인에 뛰어나야 마음대로 하죠. 물적 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사장이 옛날에 그 현대에서 그 분할했던 게 이런 사례인가요? 뭐 세계 신규회사. 현대뿐만 아니고 뭐 다 한다. 대한민국 재벌들 안 하는 뭐 심지어 중소기업도 전국에 넣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도 많이 해요. 예, 안 하면 바보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적 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사장이 네. 오너 친척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건 배임 행위입니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뭐 요새 유행하는 이해상충, 딱 이해상충입니다. 기업의 경영진은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기업 가치 극대화에 역행하는 거래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인데 오너 개인 또는 일가의 이익으로 극대화하고 있죠. 이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행위가 안 하면 바보인 것처럼 돼요. 예. 그러니까 안 하면 너는 네가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돈도 못 버냐 하는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자회사 사장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은 목구멍이 포도청 잘리면 안 되니까. 물적회사는 기존 회사가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자릅니다. 그래서 대기업 오너의 불공정한 지시를 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 3법이 그렇죠. 이번에 이제 된 거죠. 투명성을. 예. 네. 근데 뭐 어저께인가 기사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를 찾아갔더라고요. 네. 상공회의소 회장. 네. 손 회장이 찾아가서 좀 뭐 해달라 하니까는 안 된다. 단칼에 거부를 했어요. 상당히 이낙연 그 대표는 합리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인 표현도 맞지만은 약간의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인데도 네. 이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이 해왔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기구들의 현상이다. 투명성화는. 그래서 그걸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야, 근데 수능은 좀 대단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단한 게 그냥 막 가서 막 밀어붙이네요. 그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예전에 뭐 하나 예를 들면 예. 무슨 83조치 같은 거가 대표적인 예인데 사채 동결 그게 정경련에서 사실은 제안을 한 거거든요. 우리 뭐 기업이 빚이 많아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누구였어요? 전두환 대통령. 아니 박정희 대통령 네. 1972년 83조치예요. 아, 그래서 이제 사채를 너무 많이 쓰고 기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기업 분할이 아니라 그때는 위장 채권 사실은 기업 오너가 자기 회사에 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한 3천 몇백억 신고가 됐다는데 3분의 1이 위장 채권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을 국가에서 결국은 그런 개인 기업이나 법인의 위험, 경제적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바꿔가지고 국가가 책임지게 하고 그건 세금으로 메꿔야 되고 개미들만 허리가 부러진 일이 생긴 거죠. 예. 그럼 이제 기업이 살아났으면 네. 당연히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본인들 주머니 씌운 게 그거 하고 있고. 내가 잘해서 잘하면 내가 잘해서 돈을 번 거고 네. 못한 거는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참 이런 불공정 거래가 많이 해갖고 있고 네. 경제적 저희가 이제 적폐라고 하잖아요. 적폐가 해소돼야지 이제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규제들을 다 없애라고 하면 네. 도대체 본인들은 뭐 본인들이 하는 짓들은 다 합법으로 이게 뭐 이장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이걸 고칠 수는 없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뭐 공해를 많이 만드는 자동차 운전을 해서는 안 되니까 잘못된 기름을 써서는 안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잘못된 기름으로 자동차가 운전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휘발유를 바꾸면 차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서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충격을 주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전 고정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고정에 대해서 반대인 게 이게 이제 이런 경제적 적폐, 재벌 사주 일가의 어떤 이제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거. 예. 이게 굉장히 박정희 그 개발독재 시절 그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이게 불공정한 특혜가 들어왔어요. 불공정인 법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웬만한 부조리는 국민들이 둔감해져가지고 부조리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아니, 어저께 내가 깜짝 놀란 게 정경련이 아니라 거기 상봉에서 회장에 가서, 상봉에서 맞죠? 네. 회장에 가가지고, 이낙연 대표한테, 아니, 제가 봐도 그거는 당연히 고쳐야 할 법인데, 그 조그만 소소한 것들을 거치자고 하니까 지금 무슨 코로나 이후에 무슨 그런 핑계대고, 나중에 하자. 네. 와, 제가 좀, 우리 이후에 이 방송하면서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니까, 아, 진짜 역겹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공정이라는 법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근데 그 불공정 법을 갑자기 바꿔놓으면 혼돈이 온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 불공정으로 좀 갑시다. 이래서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껴들었어요. 자,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예. 원인을 찾아서 뿌리부터 뜯어 고쳐야 돼. 잘못된 게 있어요. 예. 뽑아야지. 감기가 걸려 있는데 열난다고 감기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예. 폐혈증만 먹여요.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정책이에요. 자, 대주주 일가가 사익 추구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재벌 개혁을 통해서 그걸 못하게 뿌리를 잘라야 돼요. 예. 근데 일감 몰아주기 과세 이런 건 대중 아니, 요건인데. 가세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과세하는 거 대주주 입장에서 무조건 이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라면 회사가 손해보는 거예요. 회사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내 피부치들이 내 사돈의 팔촌들이 이익은 먹은 거고 예. 회사가 그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과세를 당하면은 주주들이 전체가 손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을 벌었고 내가 이 고위 회사의 지분의 30%를 갖고 있다 그러면 회사가 세금 낸 거에 30%만 손해보는 거 70%는 남았어요. 그럼 세금을 내더라도 자기 무조건 남는 장사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관행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 거래법이 만연한 대한민국. 회질 입장에서는 무조건 남는 장사. 왜냐면 기업만 손해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3조치 같은 경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채권 채무 관계의 민법적인 사항인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돈 갚지 말아라. 이거 되겠어요? 정권 때나 있을 법한 얘기인데. 근데 그것이 합법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뭐든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면 우리 각하께서 얘기하시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너한테 야 청소 네가 해라 이렇게 자기 뭐 딸에게 맡겼어. 그 합법적인 거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청소 비용이 100원인데 딸한테 줬더니 10,000원이 된 거예요. 답이 없네. 자, 그러면 대표님, 이제 아까도 저희가 3법 얘기를 했는데, 자,